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가 미국에서 2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뭐 6%대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살짝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 윗구간에서 대한 저항 물량, 또 이런 저항 물량에 대한 매도세를 다 이제 우리가 좀 극복을 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윗골이 달리는 하락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이 SDI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단기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LFP 배터리 시장에도 본격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삼성 SDI 아메리카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용 계약 규모 2조 원대, 2027년부터 약 3년간 약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삼성 SDI 올해 매출과 비교해서 최소 15%가 넘는 대형 계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계약들이 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AI 시대, 특히나 전력 쪽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 ESS 에너지 전환 장치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주와 매출 영업이익은 앞으로 4분기부터 그리고 2026년 1분기 이후로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 SDI만큼은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할지,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또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 FOMC 금리 인하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저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게요. 누구는 뭐 금리에 대한 인하는 사실 100% 가까이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누구는 뭐 재료에 대한 소멸로 단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누구는 아니다. 2026년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결과를 뭐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과를 100%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응을,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볼 때 아직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큰 비중을 줄일 만한 매도에 대한 타점은 더 윗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조정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조정들이 진짜 추세가 깨지는 조정일까? 단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채널링 안에서의 조정일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재료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재료는 충분할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미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 시장이 조금씩 변동성이 생긴다고 할 때, 하락 국면으로 조금 접어든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시장에 대한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 시장에 대한 하락이 뭐 엄청 깊어지진 않을 거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26년도도 저는 결국에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 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AI 섹터로 이제 포함돼서 같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타점을 내가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기관들에서 장 초반부터 물량을 꽤나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분명 잡아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저 수급들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를 볼게요. 삼성 SDI를 보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항상 같죠. 그러니까 이거 차트를 볼 때는 제가 항상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제가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다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저점이 떨어졌을 때 주가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올라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면 여기가 저점 매수 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이 장기 파동의 3파 고점 단위가 1차 목표가일 것이고, 여기서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에 대한, 또는 상승 추세가 탈 때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다고.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들고 가서 50% 결국 수익을 볼 거 우리가 100%, 200%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타점을, 또는 우리가 정확한 이런 임펄스에 대한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제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앞으로 오늘 상승과 윗골이 달리는 하락, 여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고점에 대한, 또는 저점에 대한 앞으로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항상 또 라이브 방송이나 타점 영상을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매수와 앞으로 정확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사실 이런 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드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걸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저한테 막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또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 많은 뭐 재무제표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해서 뭐 타점을 잡는다던가, 남들 따라서 매도 타점 이렇게 잡다가 정말 많은 손실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지, 또 어떤 섹터들을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